16번입니다. 16번 문제는 정책에 관련된 문제고, 그 정책이라는 건 정부의 대책이고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실패, 그리고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중에 16번 문제는 토지정책에 관련된 문제고,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이네요. 약간 이제 공법의 내용이면서 개론과 겹치는 내용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개론의 입장에서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그 효과가 뭐냐, 이런 쪽에서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목적이라는 게 뭐죠?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용도, 지역, 지구제를 지정함으로 인해 갖고 나쁜 용도가 생기지 않아서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합니다. 효율성을 위한 것, 또 하나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조심할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세대 간의 형평성,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목적이 되고 달성된다 해야 되죠. 여기서 세대라는 건 우리와 우리 후손의 한정된 국토를 나눠 쓴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한정된 국토를 나눠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은 목적 달성이 된다는 것, 그러나 지역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풀고, 그렇다면 16번 문제를 통해 갖고 용도, 지역은 크게 지역이라는 도관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되고,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되지 않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지구는요,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 상, 공, 녹. 예, 그렇게 본다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녹지지역만 문제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공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문 연습을 통해 갖고는요, 시장 실패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의 개입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죠. 시장의 실패, 그러면 시장의 원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원리는 효율적 배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거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왜 생기느냐, 제가 우리 앞에 기본 강좌에서 5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하는 거죠. 불, 공, 정, 외, 규, 이렇게 하나 암기하세요. 예,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외부 효과예요. 규모의 경제다. 해갖고 불, 공, 정, 외, 규,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장의 실패다 기억하고, 1번처럼 정보의 비대칭, 한쪽이 정보를 많이 알고 한쪽은 정보를 적게 아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인데, 이때 정보의 적은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역선택, 역선택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은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 해이라는 말은요, 느슨해졌다, 도덕적으로 느슨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보가 많은 쪽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하자면 낭비,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했는데 X죠. 우리가 외부 효과는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단서가 3개가 있죠. 외부라는 건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줄 때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요.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말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좋은 쪽은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쪽은 부의 외부 효과인데,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2번은 감소가 아니고 증대니까 X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3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했는데, 여기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 말은 정의 외부 효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정의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예요. 왜 그러냐면 외부 효과는 시장의 실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 효과는 정도 있고 부도 있는데, 그래서 정도 시장의 실패고, 정도 시장의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일 때는 보조금 주는 거죠. 부일 때는요 규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필요 없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죠. 필요하다. 근데 방법이 보조금이다. 만약에 세금으로 따진다면 감세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3번 지문 많이 넘어가는 지문이니까 꼭 조심하세요. 3번 X. 4번.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했는데 X죠. 우리 공공재 그러면 공공이 쓰는 재화고, 반대 개념으로는 사적재다. 그러면 사적재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내고 쓰는 재화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비배제성, 비경합성. 배경, 배제를 못한다, 경합이 관계가 아니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하면서 무임승차의 성격이 있잖아요. 무임승차라는 건 공짜잖아요. 그러면 공짜니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 생산된다. 아니면은 아예 생산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죠. 과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4번 X. 자,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맞는데 이번 34회 문제에서는 이 지문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장의 실패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비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책의 기능 가운데서 경제적 목적에 해당이 돼요. 그래갖고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비효율성이 커져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비효율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이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부의 실패라고 하고, 이 정부가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 지문 꼭 기억하고, 이 지문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정부의 실패를 말하는 거고, 원래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더 할수록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후생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표현 기억합니다. 자, 5번 맞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실패가 되니까 정부가 간섭을 하는 거죠. 정부가 간섭하는 방법은 3개가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직간교, 직접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접하는 방법, 규제가 있는데, 직접은 정부가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급자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한다는 것은 LH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 같은 경우는 SH를 서울도시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LH라든가 그 다음에 SH에 해당되는 서울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직접 개입이 되고요. 대개는 뭐 공영개발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간접은 제가 금보세행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4글자. 네, 금보세행 꼭 기억합니다. 이 4개 기억해요. 금융지원 또는 규제,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행정지원. 금융지원도 간접이고 금융규제도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 항상 개론에서는요,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가는 걸로 문제를 풀으세요.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간다는 거. 이거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말하자면 세금과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가는 걸로 간접 개입. 그래서 6번은 X가 되는 거죠. 직접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 LH 또는 SH. 금보세행은 간접이다. 자, 7번. DSR이라는 게 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갖고 요즘에 이제 정부가 DSR 규제를 조금 이제 줄이자 이런 이제 좀 방송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규제 완화는요, 이거는 대출의 규제를 말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면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정부는 어디를 말할 것입니까? 금융감독원입니까? 금융위원회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금융규제 또는 완화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죠. 예, 갖고 X. DSR 말하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해당된다는 것, 한국은행도 아니고 금융감독원도 아니라는 것 체크하고 금보세행은 간접 개입. 8번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불경제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규제의 명분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하고 8번은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번. 9번은요,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다. 영어로는 TDR이죠. 그래서 개발권을 말하자면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를 해갖고 개발권만 양도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개발권 양도를 통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소유권 부여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다. 개발권을 이제 판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적 공중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사적 공중권 1조 T 기억납니까? 1조권, 조망권, TDR. 이 TDR은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사적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이렇게 해야 된다. 9번은 X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발권 양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현재 10번 문제입니다.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택지 소유 상환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제도 5개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는데, 제가 첫 글자로 택, 토, 종, 개, 공 이렇게 5개 기억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죠?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요.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공한지세죠? 예,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놀리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집가 상승만 기다리는 땅, 택토, 종개공,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공한지세는 택토, 종개공은 현재 안 하고 있다. 그래서 10번은 X 해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실패,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